김지은은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얘야, 그 바보 지은이가 또 돈 빌려줬어. 엄마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믿고 나 걱정한다고 울면서 줬어. 진짜 웃겨 죽겠네. 그 목소리는 이민지의 것이었다. 지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비밀스러운 연인. 지은은 벽 뒤에 숨어서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민지가 친구에게 웃으며 말하는 그 순간 지은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녀는 주저앉아 눈물을 삼켰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지가 엄마의 수술비라고 애원하며 빌려간 5천만 원이 그냥 장난이었단 말인가? 지은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지와의 만남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둘은 룸메이트로 지내며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 날 술에 취해 서로의 감정을 고백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자 둘이 사랑하는 건 금기였다. 가족들은 모르게 친구로 위장하며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이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으면 가문을 망친다고 늘 강조했다.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며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겼다. 민지의 집안도 마찬가지였다. 민지의 어머니는 정말 아프긴 했지만 그게 돈을 빌린 진짜 이유일까? 지은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민지는 여전한 미소로 인사했다. 지은아, 고마워. 엄마 수술 잘 됐어. 곧 갚을게. 지은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정말. 엄마 상태 어때? 민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의 SNS를 뒤졌다. 최근 게시물에 민지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파티하는 사진이 있었다. 돈을 빌린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은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민지를 믿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줬다. 하지만 이제 배신감이 밀려왔다. 지은은 결심했다.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그녀는 민지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알아냈다.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어머니는 가벼운 감기로 입원한 적이 있지만 수술은 없었다. 지은의 손이 떨렸다. 왜 거짓말을 한 거지? 민지는 돈을 어디에 썼을까? 지은은 민지의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그 친구는 민지의 대학 동창으로 지은도 아는 사람이었다. 민지가 요즘 사치가 심해. 새 차 샀대. 친구의 말이 지은을 충격에 빠뜨렸다. 새 차. 그 돈으로.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다. 그녀는 민지의 은행 거래 내역을 어떻게든 확인해야 했다. 불법이지만 지은은 해커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건 위험해. 친구가 말렸지만 지은은 고집했다. 알아야 해. 왜 나를 속였는지. 거래 내역이 도착했다. 민지는 돈을 빌린 직후 명품 쇼핑과 여행에 썼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용했다니. 지은은 민지를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야 했다.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민지야,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지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사회의 시선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랑할 수 없었고 가족의 압박 때문에 숨겨야 했다. 만약 이 일이 드러나면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할 말 있어. 민지는 좋아, 라고 답했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대면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만남이 관계를 끝낼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지 모르지만 지은은 준비됐다. 그녀의 결정이 모든 걸 바꿀 터였다. 카페에서 민지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앉아 있었다. 지은은 증거 서류를 손에 쥐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민지야, 왜 거짓말했어? 엄마 수술비 아니었잖아.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지은아, 오해야. 하지만 지은은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다. 민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미안해. 나 빚이 많았어. 친구들 앞에서 체면 차리려고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나를 비웃었어? 그 통화 들었어.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그냥 친구들 앞에서 강한 척한 거야. 너를 사랑하니까 약해 보이기 싫었어.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사랑. 그게 사랑인가? 둘의 관계는 이제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마주쳤다. 아버지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남자친구 생겼어. 지은은 속으로 웃었다. 남자친구. 그녀의 연인은 여자였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TV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지은은 그걸 보며 한숨을 쉬었다. 민지와의 사랑은 사회의 벽에 부딪혔다. 민지는 다음 날 지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용서해줘. 나 잘못했어. 지은은 문을 열어주었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왜 나를 이용했어? 우리 관계가 뭐였어?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가족 때문에. 엄마가 빚쟁이들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나도 압박받았어. 친구들이 부유한 척하라고. 지은은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적 갈등을 느꼈다. 민지를 용서할까? 아니면 끝낼까? 사회의 정형화된 역할이 그녀를 괴롭혔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압력.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왔다. 민지 왔네. 둘이 왜 울어? 지은은 당황하며 그냥. 친구 일 때문에 라고 둘러댔다.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 사랑은 숨겨야 해. 하지만 내 배신 때문에 민지는 변할게. 돈 갚을게라고 약속했다. 지은은 일단 믿기로 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지은은 직장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조건은 해외 발령이었다. 미국으로 가면 민지와 멀어질 텐데? 지은은 고민했다. 사랑을 위해 직장을 포기할까? 사회에서 성공해야 가족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었다. 민지는 지은의 고민을 알자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내가 나를 배신했잖아. 어떻게 믿어? 라고 반박했다.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의 친구가 조언했다. 동성애는 힘들어. 포기하는 게 나아. 하지만 지은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지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병원에서 만난 어머니는 민지가 빚을 갚아줘서 고마워라고 말했다. 빚. 수술비가 아니었어? 지은은 더 혼란스러웠다. 민지의 거짓말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따졌다. 엄마 빚 때문이었어? 왜 솔직히 말 안 했어? 민지는 너 부담 주기 싫었어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게 사랑이야? 속이는 게 라고 소리쳤다. 싸움은 격렬해졌다. 민지는 사회가 우리를 인정 안 해. 나도 힘들어 라고 울부짖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공감했다. 한국의 보수적 문화가 둘을 괴롭혔다. 동성 커플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다.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헤어질지. 그녀의 내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됐다. 지은은 해외 발령을 받아들였다. 미국 가서 새로 시작할게. 민지는 충격받았다. 나 버리는 거야. 지은은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라고 말했다. 공항에서 민지는 울며 매달렸다. 미안해.
돌아와 지은은 비행기에 오르며 눈물을 흘렸다. 미국 생활은 자유로웠다. 동성 커플이 자연스러운 사회. 지은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수진이라는 한국계 여성. 수진은 공개적으로 레즈비언이었다. 한국은 힘들지? 여기선 자유야. 지은은 수진과 가까워졌다. 민지와의 추억이 희미해졌다. 하지만 민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엄마가 정말 아파. 이번엔 진짜야. 지은은 의심했다. 또 거짓말인가? 하지만 확인해보니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민지를 버린 게 잘못인가?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서울에 도착한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지는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가족이 나타났다. 민지의 아버지가 너희 둘이 왜 이렇게 지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당황했다. 관계를 숨겨야 했다. 병원 생활 중 지은은 민지의 진심을 느꼈다. 이번엔 정말 미안해. 과거 잘못 인정할게. 민지는 말했다. 지은은 용서하려 했지만 사회의 압력이 컸다. 지은의 부모가 방문했다. 민지 엄마 아프다며? 내가 왜 여기 있어? 어머니가 의심했다. 지은은 친구라서요. 라고 대답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날 밤 지은과 민지는 병원 옥상에서 대화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사회가 허락 안 해라고 말했다. 한국의 동성애 차별이 현실이었다. 뉴스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나왔다. 지은은 두려웠다. 하지만 사랑은 강했다. 둘은 키스를 나눴다. 그 순간 민지의 여동생이 나타났다. 언니. 너희 뭐해? 동생은 충격받았다. 다음 날 동생이 가족에게 말했다. 민지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아버지가 저런 더러운 짓. 당장 헤어져. 라고 소리쳤다. 지은의 가족도 알게 됐다. 아버지가 가문을 망쳤어. 나가. 라고 쫓아냈다. 지은과 민지는 쫓겨난 몸이 됐다. 거리로 나선 둘은 서로를 안았다. 이제 어떻게 해? 민지가 울었다. 지은은 함께 싸워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지은은 해고 위기에 처했다. 민지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포기할 수 없었다. 둘의 사랑이 시험받고 있었다. 지은은 변호사를 찾았다. 동성 커플 권리? 한국 법으로는 어렵다. 변호사의 말에 절망했다. 사회의 정형이 둘을 짓눌렀다. 민지는 어머니에게 고백했다. 엄마, 나 지은이 사랑해. 어머니는 그런 게 사랑이냐?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말했다. 민지는 상처받았다. 지은은 수진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국 돌아가지 마. 여기서 살아. 하지만 지은은 민지를 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와 민지를 설득했다. 함께 해외로 가자. 민지는 전마 때문에 안 돼. 라고 거절했다.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사랑, 가족, 도덕적 딜레마.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절정에 달했다. 민지의 어머니 상태가 악화됐다. 수술비가 필요해. 이번엔 진짜였다. 지은은 자신의 저축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심했다. 민지의 아버지가 지은을 찾아왔다. 내 딸 건드리지 마. 돈으로 유혹하나? 지은은 사랑이에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주먹을 휘둘렀다. 지은은 피했지만 상처받았다. 사회의 폭력이 드러났다. 지은의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왜 그러니? 남자 만나 결혼해. 지은은 엄마, 나 동성애자야. 어머니는 기절할 듯 했다. 가족의 압박이 지은을 무너뜨렸다.
민지는 어머니 수술 후 지은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가족 때문에 못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내가 날 버려 민지는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해 아이도 못 낳고 정상 생활 못해 지은은 반박했다. 사랑이 중요해. 하지만 민지는 떠났다. 지은은 홀로 남아 절망했다. 그녀는 일상에 매달렸다. 직장에서 동료가 레즈비언이래 라고 수근거렸다. 지은은 무시했지만 상처가 쌓였다. 어느 날 민지가 다시 나타났다. 미안해. 못 있겠어. 둘은 재회했다. 하지만 이번엔 비밀로. 사회의 눈을 피해. 지은은 스트레스로 병이 났다. 우울증. 의사가 감정 억압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은은 치료를 받으며 내면을 돌아봤다. 왜 사랑을 숨겨야 하나?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투쟁해야 해.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민지에게 공개하자라고 제안했다. 민지는 두려워했다. 가족 잃을까 봐 하지만 지은의 설득에 동의했다. 둘은 SNS에 관계를 공개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지자도 있었지만 비난이 쏟아졌다. 변태들. 사회오염.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민지의 가족이 연을 끊었다. 어머니가 너 같은 딸 없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후회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지은은 자유를 위한 대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지은을 배신했다. 가족에게 지은이가 강요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또 배신. 그녀는 민지를 대면했다. 왜? 민지는 미안해. 두려워. 지은은 그럼 끝이야 라고 말했다. 헤어짐은 고통스러웠다. 지은은 미국으로 돌아갔다. 수진과 새 관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보였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 지은은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개인적 상처는 깊었다.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사랑의 대가는 너무 컸다. 민지는 홀로 남아 후회했다. 어머니가 회복됐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용서해.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계속됐다. 지은은 미국에서 새 삶을 살았다. 수진과 행복했지만 한국의 추억이 그리웠다. 어느 날 민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엄마 돌아가셨어. 지은은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다. 장례식장에서 민지를 봤다. 민지는 야위어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 지은은 미안해 라고 말했다. 장례 후 둘은 카페에 앉았다. 우리 잘못이었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사회가 잘못됐어 라고 대답했다. 대화는 깊어졌다. 민지는 가족 압력 때문에 배신했어. 하지만 너 사랑했어. 지은은 나도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컸다. 둘은 재회를 고민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지은은 변화해야 해라고 말했다. 그녀는 LGBT 활동가로 나섰다. 강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민지도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둘은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번엔 친구로. 로맨스는 끝났지만 우정이 남았다. 지은의 가족이 화해를 청했다. 어머니가 미안해. 이해하려 할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동생이 언니 응원해 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활동했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지은은 밤마다 꿈을 꿨다. 민지와의 행복한 날들.
그녀는 결심했다. 새로운 사랑을 찾자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여전히 레즈비언으로 살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을까?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사랑의 대가. 모든 게 논쟁적이었다. 독자들은 생각할 터였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게 현명한가? 이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 지은의 여정은 끝났지만 논의는 시작됐다. 사랑을 위해 배신과 상처를 감수하는 선택은 과연 정당한가?